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바 마사야가 지은 센스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강의 주제는 1장 센스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현대사에 오면서 센스란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센스하고 오감 차이를 알려면은 센스란 말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센스와 오감. 오감이라는 건 뭐예요? 다섯 개의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생리적 감각 기관. 이게 오감이죠. 그러니까 오감이란 걸 말할 때는 주체가 있어요. 나란 게 있어서 외부 대상을 오감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감은 주체가 명확할 때 이제 오감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를 지간 주체란 말, 이게 등장한 게 근대사회죠. 진중세의 신중심 사회를 끝내고 15, 6세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진행되죠. 그래서 근대 철학은 17, 8세기에 등장해요. 데카르트, 이성적 인간이 이제 신의 자리에 놓이게 되죠. 이런 이성적 인간을 근대 철학 정립한 철학자가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성적 주체가 오감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그래서 오감은 인식 도구다. 이렇게 칸트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이성적 주체는 어때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는 희망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란 말 쓸 때 가슴이 막 뛰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성적 주체가 한 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현대 기후위기가 왔죠. 그래서 인류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 인류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성적 인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성적 인간을 극복하는 게 현대 철학이에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이 세 사람을 얘기하죠. 이 세 사람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근대 이성주의즘을 비판하고 탈근대 사상의 초석, 탈근대, 근대를 넘어서는 현대 사상의 초석을 놓은 그런 철학자이죠. 이런 세 사람 다 어때요? 이성적 인간을 부정해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인다고 봤죠. 니체는 힘의 의지, 마르크스는 경제를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오면 이제 주체가 뭐예요? 이성적 주체가 아니게 돼요. 중세는 신중심, 근대는 인간의 이성중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탈근대 현대사에서는 이성적 주체가 아닌 어떤 주체를 고민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현대인들 센스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알아보죠. 이 탈근대 철학자들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이 사람들의 철학을 이어받으면서 현대 철학,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를 일컫는 철학자가 들레즈죠. 이 들레즈는 주체를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고정된 주체가 없다고 본 거예요. 접속과 생성, 리좀. 리좀은 뿌리 식물, 뿌리하고 줄기가 붙어있는 식물이에요. 뭐 대나무, 감자, 고구마 이런 거죠. 고구마도 보면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제 가서 또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고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고정돼 있잖아요. 성씨가 무엇인고 옛날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다인 게 이렇게 뿌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뿌리를 옮겨 다니는 게 리좀이에요. 그래서 들레즈는 인간을 이렇게 리좀적 인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주체를 창조해내는 인간. 그죠? 이런 인간을 봤거든요. 이런 인간이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상적 인간상이에요. 중세 같으면 신을 잘 섬기는 인간, 근대는 이성적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어때요? 단독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죠. 단독자. 나만의 개성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끊임없이 발명하고 나를 창조해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이런 인간이 현대의 가장 이상적인 상이죠. 이런 탈근 단독자의 연대를 생각하는 그런 실험을 읽어보죠. 나는 내가 아니다. 후안 라몬 히메네스. 나는 내가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서 걷고 있는 자. 드물게 만나긴 하지만 거의 잊고 지내는 자.
내가 말할 때 곁에서 듣고 있는 자, 내가 미워할 때 용서하는 자, 간혹 내가 없는 곳으로 산책을 가는 자, 내가 죽었을 때 내 곁에서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이다. 어때요? 이런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성적 인간은 나라는 게 자아가 강고하죠. 이 자아가 확고한 게 바로 근대의 주체예요. 이 히메네스 시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어때요? 너가 나다죠. 그 인간이 이렇게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를 지나있죠. 지금부터 뭐 몇만 년 전에, 그죠? 3만 년, 7만 년, 10만 년 이때쯤에 호모사피엔이 진화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인간으로 진화를 해요. 그걸 요령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저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이런 인간이 생겼죠. 근데 우리가 근대의 그 이성적 인간은 어때요? 나라는 게 확고하죠. 에고가 확고해요. 근데 에고라는 건 어때요? 그거는 세상이 만들어진 나잖아요. 진짜 나가 아니죠. 진짜 나는 우리 내면 셀프예요. 그 인간을 에고와 셀프로 나눠보면 에고는 어때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무하죠. 명확하게 실체가 없는 게 에고예요. 그래야 셀프는 진짜 나죠. 우주하고 연결되는 나. 그러니까 인간이 내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진짜 나를 찾으면은 셀프로 살아가면 히메네스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내 곁에서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고로 살면 이런 삶을 못하죠. 그래서 에고로 사는 인간이 이제 이성적 주체예요. 이런 도구적 이성이죠. 어떤 그 지혜의 빛인 이성이 아니라 어떤 수단화된 이성이에요. 도구가 된 이성이죠. 돈 벌기 위한 이성, 이런 거, 남 이기 위한 이성, 이렇게 도구, 이런 인간의 바로 근대에 얘기하는 이성적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나, 에고에서 벗어나서 셀프 중심의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때 단독자가 돼요. 나만의 개성, 누구한테 따르지 않고, 그죠? 어떤 그 세상에 잘못된 걸 따르지 않고, 대중의 옳다는 걸 따르지 않고, 나의 확신을 갖고 이제 살아나는 단독자가 있죠. 이런 인간이 바로 개성 있는 인간이에요. 이게 현대사에서 요구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현대사회는 어때요? 왜 이렇게 단독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그 공동체 날 보여줬어요. 공동체 싫어도 그래요. 한번 직장 취하면 평생 직장. 가문이 나를 뭐, 시집가면 여자가 그 집에 귀신 낸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어쨌건 내 먹고 사는 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복종하게 이렇게 살았죠,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날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시대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예요. 뭐라지 흩어져서 각자 도생할 것이냐, 나만의 개성을 갖고 살 것이냐, 나만의 개성을 갖고 살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인간, 이게 단독자예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남과 연대하게 돼요. 이런 인간이 단독자예요. 이런 인간은 남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럴 때 나오는 게 센스예요. 그러니까 오감은 다르죠. 오감은 근대 이성적 주체가 있을 때 오감이란 말이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주체가 명확치 않아요. 만들어간 주체예요. 나를 만들어가려면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접속하고 창조해야 돼요. 수없이 이렇게 만나고 변신하고 나는 주체가 막 변화되는 주체가 돼야 돼요. 이럴 때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남과의 관계, 남하고 사이에 있는 게 센스죠. 그래서 들레저 철학에서 단독자는 보편적인 이성이나 규범에 포섭되지 않는 유일하고 특수한 존재를 의미한다. 바로 이런 단독자의 감각이 센서예요. 그래서 그 센서는 근대적 주체의 감각과 다르죠. 근대 철학에서 말하는 오감은 어때요? 근대의 객관적인 지식을 위한 자료로 보았다면 탈근대의 단독자에게 감각은 자신의 창조와 생성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자는 감각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지각하고 다른 나를 창조해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반영한 감각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창조하는 감각.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감각 덩어리가 되고 감각 덩어리가 되어서 살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만나는 무한히 생선 변한 이런 존재가 현대 이상적 인간상이죠. 이런 인간이 필요한 게 바로 센서예요. 그래서 단독자의 센서, 접속과 창조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유동적이고 비적인 감각이다. 인간의 주체라는 건 허상이에요. 나.
그래서 마음과 몸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몸은 그죠. 몇 달 전면 다 바뀐대잖아요. 마음도 그렇죠. 다 바뀌는데 우리가 집착해서 안 바뀌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런 집착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나란 집착을 끊고 어때요? 쿨하게 살아가야 되죠. 현대인은. 그래서 무수히 변시하는 인간. 이런 인간상이 현대의 아주 아름다운 인간상이에요. 이런 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집을 해서 힘들어지죠.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수소하고 산소 만난 거 예를 들 수 있죠. 수소가 가다가 산소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완전히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돼야 돼요.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대화예요. 그 대화를 할 줄 알아야지 무수히 변신돼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버즐이 말한 진리가 창조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나란 주체가 강구해서 자아가 나는 나야 나 이러면은 변신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센스가 없어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감각만 충실하고 남만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센스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소위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벌써 왔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는 어때요? 일반적인 그 이성적 지식은 어때요? 인공지능이 다 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일은 인간 간의 관계 맺기예요. 관계를 잘 맺어서 어때요? 사람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간. 미학적 인간이죠. 이런 인간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센서죠. 그래서 센스라는 거는 오감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 몸과 공간 사이에서 언어 이전에 공유되는 관계적 감각 질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의식적 이성적 주체가 아닌 무의식적인 존재의 감각 이게 센스예요. 이성적 존재의 인간이 부정된 현대인의 감각이죠. 그래서 사람 몸이란 건 정시간 유처럼 나눠지지 않네요. 그래서 몸은 세계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센서를 만드는 장이에요. 우주는 에너지 장이죠. 그래서 센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물질로 지각되지만 사실 에너지 장이죠. 그 센서란 거는 몸이 세계와 교감하며 만드는 공유적 감각 질서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 만나서 같은 감각, 센스 있는 거죠. 그때 저 사람 나하고 주파수가 맞는 거죠. 이런 게 센스예요. 나만이 막 그 파동을 가지고 그죠? 계속 고집하면은 남과 파동이 공명이 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계속 독백만 하거든요. 대화한다고 그래놓고는 막 서로 독백해요. 그래서 센서는 인간은 개념 이전에 이미 세계와 접촉하고 타자와 함께 분위기, 뉘앙스를 공유한다. 이 사이에서 성립하는 게 감각.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나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이성 주체로 살아가면 삶의 의미를 생각해요. 인간은 왜 사느냐? 그런데 어때요? 감각을 깨우고 센서로 살아가면 살아있으면 화를 느껴요. 찰나찰나 아름다움을 느끼죠. 살아있음을 느끼죠. 그래서 지금은 이성을 넘어서 한 시대예요. 이성을 넘어서서 각자 단독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이성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은 인공지능이 하고 인간은 본성에 맞게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센스죠. 그래서 공자도 어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님이 어때요?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느냐 그래요. 이게 현대에 되게 굉장히 맞는 철학이라 보거든요. 아이들은 어때요? 애들은 삶의 의미 생각 안 해요. 애들 신나게 노는 애들 옆에 가가지고 야 사는 게 뭐니? 죽음이 뭐니? 물어 뭐라고 해서 애가 헐 그러겠죠. 그래 신나게 놀겠죠. 그 신나게 노는 거 이게 답인 거예요. 온몸으로 답을 보여주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니체는 아이가 최고 인간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은 현재를 사는 삶이죠. 저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제 나름대로 제가 옛날에 요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도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 별로 안 하죠. 건강할 때는 요가도 명상도 안 해요. 그다음 51세 때 크게 아프고 나서 이제 요가 명상을 하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그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명상법은 이거예요. 제가 그 정리한 거거든요. 뭐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정리해 봤어요. 우선 살아갈 때 평소에 감각을 열고 사는 게 좋다 봐요. 마음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온몸의 감각을 다 열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 덩어리가 되어서, 또 살덩어리가 되어서, 몸이 아니라 살. 살은 우주하고 하나인 게, 기가 충만한 게 살이죠. 내 몸 하고 다잖아요. 내 몸은 에고 강할 때고, 에고가 약해지면 살이 되죠. 밀봉키의 살처락이죠. 그죠? 우주는 살, 우주는 기, 이런 거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은, 걷기 할 때도 오감을 열고, 이제 감각 다 열고 이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감각 다 열면 어때요? 이 세상과 접속이 돼요. 그럼 나는 다른 창조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센스예요. 다른 저 소나보고 나하고 감각이 나요. 센스가 있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죠? 함부로 막 소나무 발로 차고 안 그러죠. 나무 함부로 막 잎사귀 찝고 안 그러는 센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생각이 떠오르면 있잖아요. 그 생각을 꼭 필요한 생각을 정리를 해요. 그걸 잊어먹어요. 그럼 무의식이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각 덩어리로 살아가고 생각, 잡생이 오면은 그냥 감각에 집중하고 꼭 할 생각은 정리해놓고 나중에 무의식에 답을 얻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뭐 깊이는 못 해봤지만 깊이 들어가면 찰나가 영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은 이렇게 못 살잖아요. 세상에 맞춰 살아서 막 살아가는 인간이죠. 좀비가 되었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읽어볼게요. 좀비, 황인숙, 지하철이 플랫폼에 들어선다. 사람들 출구로 몰린다. 나와 눈이 마주친 뚱뚱한 아주머니, 땀이 붉은 아주머니, 웃던 눈빛이 움찔 꺾인다. 오, 아주머니, 당신께 아무 감정이 없어요. 당신을 빈정거리지도 않고 당신 때문에 시무룩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께 무뚝뚝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오, 내 흉한 눈, 죽은 눈, 생각도 감각도 없이 바라보고 시들게 하는. 그 황인숙 시인이 이제 느낀 시적 화자가 이렇죠. 이런 시적 화자는 시인이 느꼈지만 어때요? 현대인이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걸 대신해서 느끼는 사람이 시인이죠. 무당이죠. 오, 내 흉한 눈, 죽은 눈, 생각도 감각도 없이 바라볼 시들게 하는.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 생각이 중요한 게 산업사회죠. 감각, 센스가 중요한 건 현대 탈산업사예요. 둘 다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좀비가 된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죠. 내 삶을 창조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이렇게 되면은 현대인이 어때요? 몰아치면 흩어져서 허무하게 자살하고 죽어가는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합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은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고 또 센스를 갖춘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현대인은 현대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